영화 영웅과 안중근 의사의 총으로 주제를 정해봤습니다. 1909년에 이 일거가 벌어졌죠. 해외 로케를 가서 촬영을 했죠. 왜냐하면 지금 하얼빈에 가서 촬영하기는 정말 힘들죠. 저격거리가 약 7m 정도 되겠다. 독립군은 대부분 모신나강 전리품 중에 각광을 받은 게 유럽 전선이나 태평양 전선이나 무조건 권총입니다. 그 안중근 의사의 거사의 주인공은 바로 비운의 총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어요. 아웃포스트 제로. 우리 제목을 안 정했어. 근데 우리가 처음엔 전쟁과 무기로 할까 하다가 너무 어색해서 안 지었는데 장관 태상호 기자님을 모시고 전쟁과 무기에 관한 이야기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뭘로 할까요? 영화 영웅과 안중근 의사의 총으로 주제를 정해봤습니다. 기자님이 또 요즘 부업의 영화 자문이잖아요. 그렇죠. 그 총기만 자문하는 게 아니라 전반적으로 다 하시는 거죠. 예, 만약에 이게 시대물이다 그러면은 그 당시에 그 군인이 어떤 옷을 입어야 되고 그리고 어떤 총을 들어야 되고 어떤 전술을 해야 되는지 그런 것을 자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영화도 드디어 이제 극사실주의로 하긴 액션 영화가 요즘 한국 영화가 엄청 많이 늘었죠. 근데 사실은 극사실주의로 하면은 흥행이 안 돼서 흥행이 안 돼서 제가 감독을 해도 극사실주의 못할 것 같아요. 약간의 구라가 섞여 영화가 재밌습니다. 그거는 이제 참아줘야지. 영화적인 그에 가미된 극사실주의. 그렇죠. 그러니까 그나마 예전에 비해서는 이렇게 손발이 오그라드는 장면이 조금씩 줄어들었다. 근데 그게 뭐 제가 다 한 게 아니라 뭐 요새는 한국 콘텐츠가 전 세계로 팔리고 있으니까 감독님들이 많이 그렇게 생각하시고 저 전에 이런 일을 해왔던 분들도 굉장히 힘을 많이 쏟아서 잘 되고 있습니다. 영웅 안중근에 나오는 무기들 그리고 거기에 관한 일화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어요. 지난 12월에 이 뮤지컬 영웅이 영화화 됐죠. 그래서 영웅은 안중근 의사의 일대기를 약간 이 각색한, 그러니까 그 역사 그대로가 아니라 역사를 바탕으로 각색한 작품입니다. 제가 그 영화 관람할 때도 한 중반 넘어가니까 우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았습니다. 남자는 남자대로 울고 여자는 여자대로 울고 그러셨는데 우는 영화 정말 싫은데. 근데 저도 싫어했거든요, 박사님처럼. 근데 이 나이가 이제 조금 되다 보니까 극 중에서 실제로 이 나문희 이 배우, 그러니까 조 마리아 여사 역을 했던 나문희 이 배우가 이 연기를 할 때는 조금 이렇게 울컥하더라고요. 일단 영화는 1909년에 이 일거가 벌어졌죠. 그 일거 당시의 시대 분위기를 잘 담으려고 아주 노력을 많이 했어요. 해외 로케를 가서 촬영을 했죠. 왜냐하면 지금 하얼빈에 가서 촬영하기는 정말 힘들죠. 그리고 하얼빈 역사가 예전하고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하얼빈 역사 가보신 분? 안 가보셨죠? 저도 안 가봤습니다. 참고로. 거기가 좀 추워요. 네. 근데 갔다 온 이 다른 연구가들 사진을 보니까 이제는 역사는 완전히 리모델링 됐는데 안중근 의사가 저격을 했던 그 위치와 이토 히로부미가 총을 맞았던 그 위치가 딱 표시가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후대에 연구하는 사람들은 그 거리를 보고 저격거리가 약 7m 정도 되겠다. 왜냐하면 여기서 저기까지 7.5m 정도 나오면 팔을 뻗으면 이제 5m 정도, 0.5m 정도 줄어드니까. 하여튼 뭐 그렇고요. 그래서 하얼빈에선 촬영을 못해서 그 다음에 선택지가 라트비아인데 독립군은 대부분 모신나강 계열의 소총을 썼고 모신나강도 1890년도에부터 정말 여러 가지 변형이 있는데 최대한 이 독립군이 쓸 수 있는 그 모델들로 많이 쓰게 노력을 하셨고 일본군은 38식 소총을 많이 씁니다. 38식 소총 나오기 힘들거든요. 그리고 99식 소총은 재고가 많다는 이유로 38식 소총 대신 99식 소총을 대안으로 많이 쓰는데 그런 것도 신경을 많이 쓰셨어요. 그래서 일본군은 38식 소총을 많이 쓴다. 여기까지는 굉장히 잘 된 건데 일본 순사와 일본 순사에 협조하는 러시아 쪽 협조자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독립군들을 못 살게 하는 악역으로 나오는데 그분들이 대부분 다 루거 권총을 사용해요. 그러니까 시대로 보면 루거가 그때 사용해도 되죠. 왜냐하면 1900년 초에 나왔으니까. 그래서 그 사용이 가능한데 문제는 뭐냐면은 그러니까 가능은 하지만
루거 권총을 쓰는 것보다는 차라리 일본군의 26식 그 리볼버나 아니면 남부, 그러니까 남부 중에서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영어로는 남부 파파라고 하고 남부 좀 일찍 초기형 남부를 사용하는 게 좀 좋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것도 또 라트비아 쪽에 알아봤더니 이 남부랑 이 26식 권총이 별로 없더라고요. 남부 권총이 귀하대던데요. 구하기 힘들대는데. 남부 권총이 귀한 게요. 이게 그러니까 2차 세계대전 당시에는 사실은 제일 뭐라고 하죠? 전리품 중에 각광을 받은 게 유럽 전선이나 태평양 전선이나 무조건 권총이에요. 그렇지. 예, 다들 권총을 좋아하는데 그래서 루거는 누구나 좋아하고 전리품으로 고향으로 가져와도 너무 좋아하는데 남부는 전리품으로 뺏었을 때도 약간 얄딱구리한데 고향으로 가져오면 탄도 없고 사격을 하다 잘 걸리고 그래서 그렇게 별로 품질이 나빠서 사람들한테 사랑을 많이 받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예. 자, 그런데 이 영웅, 그 안중근 의사의 거사의 주인공은 바로 총이 이 FN M1900 모델이죠. 지금 이 모델입니다. 저도 기자님한테 하나 선물로 받았어요. 예, 색깔이 좀 다른 것 같다. 맞습니다. 예. 박사님 총이 박스에서 바로 꺼낸 거. 예, 토이스타에서 잘 만들었거든요. 바로 꺼낸 거. 이 박사님 총을 조금 이렇게 이건 좀 쓴 총 같이 만들었네. 예, 누군가 후작업을 하면 오른쪽 총처럼 됩니다. 오, 후작업 쓰는 티. 예. 너무 이렇게 보니까 너무 장난감 총 같잖아. 이걸 뭘로 닦아야 되는 거야? 이거 뭐 블루잉이라고 뭐 그 사람들의 특유의 그게 있더라고요. 예. 완전히 레벨이 다. 뭐 이렇게 가끔 이렇게 밀리터리 용품을 갖고 비교를 하면 레벨이 달라. 칼도 기껏 구했더니 내가 저기 한약하려고 맥가베 칼을 딱 구했는데 아직 한 번도 못 썼거든요. 기자님이 딱 내가 꺼냈더니 기자님은 딱 하니까 째꺼내봤더니 쫙 펴지고 나는 이러고 있고 해서 이제 뭐든지 안 꺼내기로 했어. 자, 그래서 바로 이 모델인데 영화에서는 이 모델이 제가 보기에는 적어도 두 개가 다른 종류가 나와요. 그러니까 형태는 똑같은데 다른 게 나오는 게 라트비아에서 썼던 M1900하고 국내에서 촬영한 M1900하고 다른 것 같아요. 라트비아에서 사용됐던 1900은 작동이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배우가 인위적으로 연기를 하고 그 뒤에 CG를 심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국내에서 찍은 거는 작동이 잘 돼요. 그래서 아예 이 탄피 배출구 거기를 크로즈업을 딱 잡아주더라고요. 국내 거. 네. 그 사실은 1900이 언제까지 만들어졌냐 하면은 1910년에 새로운 모델이 나와요. 그래서 M1910이 나옵니다. 그래서 생산되고 생산량은 굉장히 많은 총 중에 하나인데 사용된 시기도 사실은 워낙에 많이 풀렸으니까 많이 나오긴 했지만 어떻게 보면 약간 좀 비운의 총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바로 그러니까 신형 소나타가 나왔는데 얼마 안 돼서 페이스리프트 소나타가 나온 것 같다고 보시면 돼요. 이게 벨기에 제품이죠? 맞습니다. 벨기에 FN 사건. 브라우닝이 만든 맞습니다. 거라고. 존 브라우닝이 설계를 했고 당시에 1900년 초에 자동 권총이 굉장히 여러 군데에서 많이 나왔어요. 굉장히 쓸만한 총들이 많이 나왔고 그래서 1910년 정도 되면은 이제 군용으로 완전히 우리가 채택해서 쓸 수 있겠다 하는 총들이 정말 많이 풀려서 우리가 그렇게 잘 아는 지금도 한국군에서 쓰는 1911도 그때 당시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1890년도 말에서 1900년도 초반은 자동 권총에는 어떻게 보면은 황금기였다. 시작점의 황금기였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참고로 김일성이 아주 좋아했던 총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요? 예. 그래서 이 총, 맞아, 예, 이 총을 카피한 이 북한제 총이 있을 정도고요. 예전에 이 남파 공작원, 북한 공작원들은 이 총에다가 소음기가 달린 그런 총기도 사용을 했어요. 근데 이게 아무래도 좀 제가 여러 번 생각해 봤는데 안중근 의사가 키가 163이에요. 그 당시에는 158에서 163 정도가 한국 남자 표준 키거든요. 근데 서양 총들이 되게 크잖아. 그죠. 근데 여기 의외로 손에 딱 한국 사람 내 손에 봐도 사실 콜트 450 같은 건
이게 하고 한데 이게 그래서 좋아했던 것 같아요. 손에 딱 맞아요. 손에도 딱 맞고요. 이 총이 당시에 나온 자동 권총 중에는 신뢰성이 가장 좋은 총 중에 하나였고요. 또 이 총의 장점 중에 하나가 이렇게 보시면 요 국내법상 칼라 파트가 위에 붙어 있잖아요. 탄이 위가 아니라 아래에서 나온다. 예. 보시면 잘못 붙인 거네 이거. 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 예. 그래서 총기 권총에서는 불문율이 있는 게 손하고 총열이랑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명중률이 좋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명중률도 좋았고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 이 총은 작다고 생각하는데 다른 동시대 총들 중에 일부 모델을 빼고는 다 이렇게 작은 총이 많았어요. 아하. 그 이유가 군대에 파는 것도 있지만 호신용 권총 시장이 굉장히 컸습니다. 유럽에.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 팔려면 총이 너무 커지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이런 총을 사용하는 사람들은 누구다? 고위 장교겠죠. 고위 장교는 고위급 장교는 무거운 거 가지고 다니기 싫어하겠죠. 그래서 가볍고 폼나는. 가볍고 폼나고 손에 딱 맞고. 예. 아주 좋아요. 그래서 일단은 M1900과 안중근 의사의 거사는 이후에 다시 말씀을 드릴 건데요. 다시 영웅으로 좀 점프를 하면 몇 가지 오게티가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제 눈에 딱 전 살짝 이런 게 있는데 그 영화만의 오게티는 아니에요. 이 한국 영화에 특히 그 독립 이 투쟁 당시를 그린 한국 영화에 가장 많이 나오면서 가장 오게티가 많은 게 바로 저격수 장면입니다. 당시의 저격수는 일반적인 군에서도 운영하기 좀 힘들었어요. 뭐 워낙에 관리하기도 힘들고. 그런데 독립군이 저격수를 너무 자주 운영해. 암살에도 봉오동에도 자주 등장하지만 저격수의 존재는 사실은 그때 당시에는 쉽게 볼 수 없는 특수병과이다. 기록에도 저격수 얘기는 없어요. 네. 심지어 조선에 주둔한 조선군,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지금 조선군은 일본군 소속의 조선군. 조선군에도 편제 이 조준경이 별로 없었어요. 기록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일본 조선군조차 편제 이 저격 장비가 없는데 독립군이 그렇게 대놓고 운영한다. 정말 힘들거든요. 왜냐하면 저격이라는 거는 자신의 총으로 0점을 잡아서 사격을 해야 돼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 이 만원경과 그러니까 스코프와 총은 0점이 잘 틀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거든요. 매일 관리하고 매일 0점을 잡아야 되는데 숨어서 다녀야 되는 이 독립군에서 하기가 좀 힘들지 않았을까라는 게 제가 그래서 오게티로 좀 선정한 이유고요. 영화에서 이토 히로부미가 하얼빈으로 출정을 하면서 병력들을 모아놓고 연설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병력들이 총을 오른쪽에 메고 있었을 거예요. 오른쪽에 딱 메고서 이렇게 딱 들고 있어요. 이토 히로부미가 막 연설을 하고 일본말로 막 하는데 병사들을 이렇게 쫙 카메라가 훑고 지나가죠. 멜빵이 K1, K2 멜빵이야. 그것도 앞뒤를 거꾸로 했어. 네, 그게 정확하게 잡혀요. 그래서 그때는 제가 보기에는 군사자문이 없었다. 총기팀도 없었다. 자, 이제 총으로 다시 한번 들어가겠습니다. 이 총을 왜 안중근 의사가 선택을 했는지. 여러 명이 대기하고 있었죠. 역에서 다. 가장 사람 많이 죽이는 탄 중에 하나가 저걸로 사람 죽일 수 있겠나? 안중근 의사도 두 총을 가지고서 굉장히 고민을 했을 거예요. 근데 그 총이 지금 사라졌어요. 그래서 이또에게 네 발을 사격을 합니다. 빵빵빵 사격을 하는데 그도가 그러면 어떻게 죽었을까?